보통 마늘을 분리해서 이렇게 쪽을 나눠서 종자 소독을 할 건데요. 이게 웬만하면 큰 마늘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. 껍질이 벗겨지는 거는 크게 상관할 건 없습니다. 다만 우리가 까면서 손톱 자국으로 이게 파졌거나 혹은 색이 조금 안 좋다 하면은 베이지 색이 아닌 마늘이라고 하면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마늘 까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편이 나눠지는 것은 있는데 이런 거는 종자형은 맞지 않으니까 제거를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보면 큰 마늘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마늘이 두 개입니다. 이는 마늘이 만약에 심겨졌을 때 촉이 두 개 올라와서 또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런 거는 그냥 뭐 양념 채소 쓰시고 작은 거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미리미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아깝다고 이런 것까지 잘 심으면은 이 마늘 촉이 올라오는 것도 새싹이 올라오는 것도 좀 더디고 양분이 적기 때문에 튼실한 마늘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늘 까실 때는 반드시 이 옆면으로 뭐 서로 부딪히게 깐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할 때도 그렇지만 깔 때도 웬만하면 단독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깔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고요. 어, 요즘에는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뽑아서 뭐 편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뭐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집에서는 보통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충실한 종자를 심어야지만 좋은 마늘이 새로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고품질을 사용하는 부분을 종자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여기 보시다시피 프린트를 해서 심기 전에 한번 다시 공부를 합니다. 내가 아는 지식과 혹은 달라진 점은 없는지, 혹은 또 내가 몰랐던 사실은 없는지를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린터물을 찾아보시고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사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마늘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농민신문이라든지 혹은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특산물이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 가면은 농사 기초 길라잡이 가이드 매뉴얼이 있습니다. 그 매뉴얼을 한번 훑어보신 후에 농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 지역별로 파종하는 시기도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올해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라는 듯이 당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기본 지식만 갖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늘은 처음에만 잘 한다고 하면은 이듬해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좋은 마늘을 이용하시고 혹여 좀 만졌을 때 단단하지 않은 마늘 같은 경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한두 개 까봐서 색이 흰색이 아니 약간 갈색이 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종자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부적합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는 마늘도 소독을 해서 심으면은 마늘은 나긴 납니다. 하지만은 이게 갈병되고 이게 배는 거는 부패를 했기 때문에 종자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튼실한 마늘 생산하기가 좀 어렵겠죠. 그러니 있는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은 미리미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다고만 좋은 게 아닌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혹여 이게 섞여 들어간다 해도 종자 소독을 하게 되면은 이는 부분이 아무리가 되거나 혹은 병충해로 인해서 아직 선충이 남아 있거나 균이 남아 있다고 해도 한 4시간 정도 담그면은 어느 정도 이 껍질 속으로까지 침투가 돼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사용한다 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작위로 한두 개씩 까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대량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종자를 뭐 정구용으로 또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확인 안 하는 경우는 많지만은 자가 채종을 한다거나 소규모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한번은 꼭 하시라는 뜻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껍질이 단단하고 하면은 1시간만 담가 가지고는 이게 수분 침투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한 8시간은 담그고, 좀 길면은 24시간까지 담그긴 하는데, 그러니까 경험자들도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담궈야지만 이게 침투가 돼서 소독 효과가 있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게 평균적으로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. 그것도 나는 못 믿겠다 하면은 사용 용법대로만 사용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그나마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독하실 때는 이대로 그냥 담그는 게 아니라 양파망이나 이런 데 넣어서 나중에 추위에 건져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.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대로 뭐 종자 소독한 후에 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, 이게 겉껍질이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약액이 들어가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걸 깔 때에 미끄러워서 되레 상처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까기도 더 힘들기 때문에 아예 마른 상태에서 편은 나눈 후에 종자 소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내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다 하면은 이게 침지하지 말고 않더라도 같이 가루액을 섞어서 종자를 심을 때 같이 뿌려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